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또 눈에 띄는 놈이 있습니다. 바로 요 XRP인데요.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최종 판결이 또 오늘 아침 한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시간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과연 이 벌금이 얼마가 나오느냐, 그것이 또 가장 궁금했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1억 2,500만 달러, 요 벌금이 또 부과가 됐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 이 SEC가 리플에게 요구했던 이 과징금은 20억 달러 규모다라고 나와 있는데, 그런데 1억 2,500만 달러니까 대략적으로 원래 이 SEC가 요구했던 20억 달러 규모의 한 6% 정도 상당히 낮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 리플의 승소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플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 아침에 이 판결이 나온 이후로 대략적으로 이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현재까지 해서 한 21%, 그리고 고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7% 정도 되니까 솔직히 이 기대치에는 또 못 미치기는 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870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작년 7월에 이 약식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제가 상승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600원 초반에서 한 1100원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, 그런데 지금 한 20%밖에 상승을 못했으니까 솔직히 이 최종 판결이 나온 것 치고는 이 상승률이 좀 기대에 못 미치긴 합니다. 그래서 요 달러 차트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요때, 그러니까 작년 7월 약식 판결 이후로 지금 계속 이 하락 추세선 속에서 머물고 있었는데,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하락 추세선을 시원하게 뚫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좀 거의 이 맞닿은 상태여가지고 그나마 이번에는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또 갖게 만들기는 하는데요.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현 시점으로 볼 때 이 기대보다 그 상승률이 좀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좀 그 전반적인 장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난달 말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얼마 전에는 앞자리 4까지도 터치를 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플도 지금 상당히 또 떨어지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아무래도 이 판사 입장에서도 이때 만약에 이 판결을 내렸더라면 이때는 한창 또 이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는 지금보다 좀 더 큰 그런 상승이 또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또 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요때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지만 이 판사 입장에서 보면 요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꺾인 지금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좀 이 부담이 덜하지 않았을까,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쉬운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요걸로 좀 보시게 되면 요것은 리플 BTC 페어,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 리플의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, 그래서 이 작년 7월 약식 판결 이후로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 속에서 1년 내내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달에 이 바닥을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요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하게 됐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폭락장을 겪었잖아요.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 하락 추세선 지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지 테스트를 또 받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리플 같은 경우는
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래도 이 폭락장 속에서 좀 선방하고 있었다.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. 이것이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과 비교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,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것으로 좀 보여드리면, 요걸 보시면 요때가 지금 2022년 하반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긴 하락 채널 속에서 계속 또 움직이고 있었는데, 그런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폭락장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오히려 더 약세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는 이 하락 채널 그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 대비해서도 상당히 약세로 흐르고 있는데, 그의 반면에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 폭락장에도 이 하락 채널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좀 슈팅을 하면서 지금 BTC 페어로 볼 때는 계속 이 상승 추세를 또 그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비트코인보다 이 리플의 흐름이 좀 더 낫다라는 얘기는 저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또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 하나 이 가격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, 아무래도 또 그 항소 이슈가, 그러니까 마지막 고비인 이 항소 여부가 아직은 또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최종 판결이 나온 직후에 지금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트윗을 올렸는데, 미 법원의 판결은 리플과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 트윗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 트윗이에요.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,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명확성을 가지게 됐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, 일단 이 SEC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면 이 리플사가 먼저 항소할 생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적어도 이 벌금을 두고는,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항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제 이 SEC가 항소를 결정을 하느냐,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인데요. 그러면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, 또 한 XRP 인플루언서가 이 데이비드 슈와츠, 그러니까 이 리플의 CTO한테 뭐라고 또 트윗을 남겼느냐, XRP 사건이 마침내 끝나게 됐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? 라고 트윗을 올리니까 이 데이비드 슈와츠가 뭐라고 했냐면, 요 번역본으로 보시게 되면, 나의 뇌 한구석에는 그들이, 그러니까 SEC겠죠? SEC가 지금 당장 이 항소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.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리플 입장에서도 항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 항소를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느냐? 제가 추가적인 좀 리플 관련 이 트윗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부터 항소 제기 마감일까지는 60일이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. 이 60일이라면 대략적으로 2달인 것이고, 그렇다면 현재가 8월 8일이니까 한 10월 6일쯤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지금 뭐 이 미디어에서는 항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, 여기 지금 코인데스크 기사거든요. 그래서 판결이 나온 거의 뭐 직후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,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SEC가 전체 사건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, 여기 보시게 되면 SEC는 작년에 같은 판사가,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2023년 7월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작년 약식 판결이 나왔을 때 SEC가 중간 항소를 또 신청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
이제는 이 1심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때의 상황과 또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요소를 또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바이든의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인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탄압과 규제를 해왔었는데,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암호화폐를 멀리할 수가 없었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미국의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항하기 위해서 해리스를 위한 암호화폐 크립토포 해리스 해가지고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이든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른 행보를 지금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,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SEC가 이 리플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결정하게 된다라면 이것에 대한 진정성이 좀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거기에다가 지금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전 리플랩스의 이사회 멤버가 해리스 캠페인에 합류가 됐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또 어쨌든 이 리플과 이 민주당의 연결고리가 생긴 만큼 SEC의 항소가 예전만큼 그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마지막 고비, 이 항소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소송의 족쇄를 완전히 해방이 되는지 이 SEC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SEC의 항소 여부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만약에 이 SEC가 항소를 결정하게 된다라면 진짜 이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또 결정으로 남게 될 것이고, 왜 그러냐면 설령 항소가 간다 하더라도 SEC보다는 리플의 승소가 더 유력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승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송의 족쇄가 더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SEC가 항소를 결정을 하게 되면 진짜 이 리플 홀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좀 장기전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만약에 SEC가 항소를 포기를 하면서 지금 벌금에서 수긍을 하게 된다라면 당장의 그 가격 상승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특히 이 대불장 때 가서는 그래도 그때는 이 리플 가격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2달 안에 결정이 날 거예요. 과연 이 SEC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, 그것에 우리들의 희비가 갈리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